자,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 위층이 음악 학원인데 오늘 토요일 오후입니다만은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또 음악 소리가 덜어나네요. 그래도 음악 소리 들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보 책임, 흠이 있죠?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담보 책임은요, 분양한 사람과 시공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분양자에게만 청구할 수 없어요. 지금 다 돼요. 분양자와 시공자 모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최근에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문제도 있죠. 그건 마주 짓기도 전이었습니다만은 분양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 이 책임은 중앙고시이기 때문에 민법의 담보 책임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민법보다도 엄하게 책임져야 되지 민법에 규정된 책임보다 매수인에 불리하면 효력이 없고요. 이분도 잘 나오는데 아파트의 주요 구조 부분과 지방공사는 10년 동안 책임지고 나머지 5년인데요. 보통 이제 건물 구조와 지방공사는 10년이고 나머지 5년인데 그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집주인에게 인도한 날이고요. 공인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주요 구조 부분과 지방공사는 10년 내, 나머지는 5년 범위 내에 생산할 수 있고요.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인도한 날부터, 공인 부분은 사용 검사일부터 계산한다. 왜냐하면 1부터는 굴려되잖아요. 내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도. 그래서 사용 검사일부터 정하고요. 하자담보 지구권은요,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 팔고 나갔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최초의 수분양자와 여기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구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이미 팔고 나가기 때문에 법률상은 최초의 분양자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집주인이 하자담보 주권을 갖는다는 거. 당연하죠? 그런 뜻입니다. 뜻을 알아야 돼요. 뜻 모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다. 한 번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뜻만 하시면 굉장히 쉽죠? 이 사람이 팔고 나갔다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를 매수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집합 건물의 관리, 요즘 관리가 잘 돼서 100년간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더니요, 100년 정도 된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전에는 아파트 20년만 지나면 재건축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못하지 40년씩 요구하고. 왜냐하면 관리를 너무 잘해서요. 건축 기법도 발달하고 관리를 잘해서 50년 이상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단, 이건 집주인의 모임입니다. 근데 집주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모이지 않습니다. 이 관리단 집회는요, 주인이 잘 안 모여. 그래서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관리위원회 둘 수 있다. 임의적. 만약에 1000세대다. 근데 집주인 1000명 모이기 쉽지 않아요? 늘 거주하고 아파트에 애착 있는 분들을 모아서 관리위원회를 두고 마치 국회와 똑같습니다. 둘 수 있어요. 두어야 한다느냐? 두어야 한다 그럼 틀리고 둘 수 있다. 의무적이다. 관리단은 집주인의 모임이죠. 구분 소유자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단 당연 설립이죠. 아파트를 매수하는 즉시 나는 관리단이 구성이 되고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면서 탈퇴가 안 됩니다. 탈퇴하면 뭐예요? 집을 팔아야 되죠. 그래서 관리단 구성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되고 탈퇴 안 된다. 탈퇴하려면 아파트를 매도해야 된다. 빌라를 팔아야 돼.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집주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구성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 전원이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국회와 똑같기 때문에 관리위원회 위원, 즉 국회의원은 집주인 중에서 선임하죠. 입주자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하고 임의 탈퇴 안 된다. 탈퇴하려면 팔고 나가야 돼. 세입자라든지 전세권자는 될 수 없고, 위원은요. 근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만 될 수 있지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아니라 반드시 집주인 중에 선임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둘 수 있다. 전원 구성, 임의 탈퇴 안 된다. 그리고 위원은 집주인 즉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되지 입주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뜻을 하셔야 되겠고요. 미분양 상가가 있습니다. 요즘 많죠? 분양인데 그럼 미분양 상가의 구분 소유권자인 회사도 상가에 관리가 됩니다. 예컨대 20개 상가가 있었는데 10개가 분양되고 10개가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가 관리단이 있죠?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가게가 분양되지 않아. 따라서 이 나머지 10개의 가게는 누가? 건설회사가 관리단에 구성이 된다는 거. 관리단은 전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이 되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도 안 된다. 하여간 관리단은 반드시 구성 전원이 필요해 돼. 일부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집주인이 10명 이상이다. 그러면 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5층짜리 건물이 2동이다. 그때부터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4층 건물 두 동이다. 그런 경우는 관리인 둘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모든 집합 건물에는 관리인이 필요하다. X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집합 건물에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세대 이상 넘어야 돼요. 10층 한 동은 필요하지만, 그죠? 뭐 3층 세 동이다.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선임할 수 있지 임명이 중요하지 않고요. 관리는요. 집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누가 구분 소유자라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집주인이어야 되지. 구분 소유자지. 그러나 소장님은 구분 소유자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보통 아니죠. 거의 아닙니다. 왜냐면 아파트 소장님은요. 그 아파트 주인이면 안 돼. 주인이면요. 입주자가 따집니다. 그런데 소장님 뭐라고 하냐면요. 너만 주인이야 나도 주인이다. 그래서 맞짱을 뛸 수 있어. 그래서 구분 소유자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나 임명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결의 이외의 방법으로 선임 해임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3번 중에요. 소장님이죠. 소장님. 소장님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적합하다. 부정행위가 있어요. 소장님이 뭐 관리비를 떼먹었다. 소장님이 공금 횡령 이런 경우는 누가 각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이 결정합니다. 1000세대가 있다고 해서 뭐 900세대가 찬성해서 소장님 해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정행위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각 구분 소유자 누구든지 법원에 청구해서 이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그럼 틀려요? 각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하고요. 모든 집합 건물에 관리인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요.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요. 구분 소유자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즉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구분 소유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는 구분 소유자라고요? 누구?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고 상관없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99%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관리인이 부정행위했다. 즉 아파트 소장님이 부정행위했다. 그러면요. 누구라도 나서서 관리인 해임을 어디다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에. 다수결로 관리인 해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 구분 소유자 누구라도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관리단 채무 흔치 않은 일이죠. 보통 이제 관리단에서 충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관리단이 책임지는데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평수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평 가진 분이 10만 원 부담하면 50평은 20만 원 부담한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 특별 승계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한 자는요. 승계 전에 발생한 채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런데 이건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는 분이 팔고 나갈 때 관리소에서 나와서 다 정산하잖아요. 그 정산이 안 됐다 그런 경우는 매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 승계는 매수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규약. 우리말하면 헌법이죠. 국가 헌법이죠. 규약은 집합 건물에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다시 말해 집합 건물법이 규약에 우선한다는 뜻이죠.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매수인의 효력이 있죠. 그죠? 아파트 관리 규약은요. 처음에 단지가 구성될 때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한 자도 당연히 규약을 지켜야 되죠. 이미 만들어진 규약은 나중에 이사 들어온 사람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 회의를 할 때 의장은 소장님이 한다든지 또는 소장님이 못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 그 단지 내 제일 어른이 아니라 집회를 소집한 사람 중에서 제일 어른이 의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관리 연장자이고요. 여기는 최고이사 결정 경우가 이제 국회와 똑같습니다. 정기관리단 집회는 정기국회 마냥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인데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빨강으로 해놨습니다만 정기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문제는 임시관리단 집회인데 제가 중에서 뒤에 따로 해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요. 임시집회, 임시국회 마냥 관리인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장님이 인정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요겁니다. 니은 아파트 집주인들도 요구할 수 있는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거 빠져. D는 머리수만 따지고 평수 따지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의료권은 평수 들어가거든.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그러면 틀리고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없을 때는 물론 직접 할 수 있네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들어간대요. 아파트는 머리수와 평수를 보통 다 고려하는데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하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으로 틀린다는 거. 5분의 1 이런 정수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 중요하죠. 니은은 제가 몇 번 시험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법이 개정돼서 이게 빠졌어요, 이번에. 보통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러는데 여기는 의결권이 빠졌다는 거. 근데 1000세대면요 무조건 200세대 이상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나요? 200세대 이상이. 평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 꼭 중요합니다. 평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 집회 소입 통지는 일주일 전 해야 되죠. 우리 배웠죠. 민법통지에서 사원통의 소입 통지 일주일 전 발신 똑같습니다. 모든 모임의 소입 통지는 일주일 전 발신이라는 거. 절차 생략도 가네요. 전원동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조그만 단지에서 10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의 한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추석날 다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날 아니면 다른 때는 9명밖에 못 와. 그래서 오히려 만났을 때 바로 절차 생략하고 회의할 수 있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우연히 다 모였다. 집주인들. 그런 게 그 자리에서 즉석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흔치 않겠죠.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이것은 소집통지서에 통지한 사항만 할 수 있어요. 소집통지서에 통지한 사항만 결의되지 이거 외의 것은 못하죠. 왜냐하면 소집통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을 결의하게 되면 나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음에는 조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